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미국의 3대 지수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전거래일 나스닥이 4% 넘는 폭락을 보여준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나스닥이 2%대 강한 반등이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3대 지수 1% 플러스권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없는 장세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선물은 매수뿐만이 아니라 매도로도 또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니까요. 또 국내 주식 투자만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선물에도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든든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죠. 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네. 뭐 또 한 주만에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또 어버이날이 있었죠. 저도 이제 가족들하고 뭐 즐거운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또 한 주가 시작되는 만큼 뭐 어제 시작됐지만 저는 오늘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장의 요모조모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천명이라고 마스터님의 성함을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저희가 내용 흐름에 맞춰서 답변 드리니까요. 이번 시간 잘 활용하셔서 궁금증 모두 해소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연준 위원들의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 발언에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3.2%를 상회했습니다. 골드는 국채금리 상승 속에 달러화 강세에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오일은 EU가 러시아산 원유 운송 금지 철회를 고려하고 아람코가 수출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유로FX는 22일 7월 금리 인상 전망과 미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에 보합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주요 상품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네, 보다 자세하게 뜯어보시죠.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1.95% 상승한 12,436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0.10% 하락한 온스당 1,856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0.47% 내린 배럴당 102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18% 떨어진 1.056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의 대응 전략과 시황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점검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네, 나스닥이 전거래일은 또다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의 스탠스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늘은 오랜만에, 정말 네네. 오랜만에 매수 네네. 들어주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차트 보고 자리값 한번 짚어주시죠. 네네네.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월봉을 먼저 보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봉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에 1년 전의 가격으로 내려올 것이다 그랬는데 뭐 정확히 내려왔죠. 그래서 뭐 그때 저가가 12,207이었는데 4월 달에 이제 결국엔 그 가격대로 내려왔고 오늘 이번 달에도 뭐 지금 이번 달에 얼마 이제 흐르지 않았지만
지금도 이제 상당히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보입니다. 원래 오늘이 하방장이 맞는데 원래 이 CPI 발표가 내일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벌써부터 나왔다는 게 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든 뭐 시장에 수능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내일 이제 어떻게 시장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요. 이 12,000이 붕괴가 되면요. 상당히 위험한 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달에 무조건 12,000은 무조건 붕괴가 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고 12,000에서 붕괴가 된다면 여러분이 장기적인 어떤 전략을 가져가서 매수 포인트를, 매도 포인트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전략을 꾸미시면 상당히 고수익을 올리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오늘 일단 자리값을 일단 먼저 드려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장 열리자마자 1%가 빠졌다가 다시 뭐 0.5 그렇죠. 이렇게 상당히 좀 뭐 급등락을 지금 상당히 너무나도 지금 위험한 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장은 전체적으로 상방이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제 고점에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제도 제가 제 회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어제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12,500선에서 이제 지지 저항을 받게 되면 이쪽에서 이제 매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은 시그널이 아닐까 봅니다. 그래서 여기 22평선 있잖아요. 이쪽에서 이쪽까지만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22평선에 강한 또 반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12,500선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면은 오늘 사실 거의 매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 12,000선 이탈 시 이제 장기 매도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럼 12,000선 아래 이 하방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충분히 열려 있죠. 지금 다시 고조도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잠깐 말씀. 예, 좋습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2019년부터 그죠? 뭐 2020년부터 보죠. 2020년 우리가 팬딩이 3월 달에 터졌잖아요. 여태 고가가 9,000선이었어요. 9,000선. 그죠? 자, 여기로 분명히 회귀를 합니다. 그래서 10,000선까지 분명히 빠질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지금 신호가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뭐 GDP 성장률이나 여러 가지 뭐 봐도 지금 결국엔 팬데믹 이전으로 다 되돌아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일시적으로 이게 뭐 어떤 기술적 반등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보이고 있지만 결국엔 다시 2020년 3월 자리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만약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거 진짜 완전히 전 세계가 경제가 진짜 완전히 멘붕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데이터를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가 장기 이평선이 만선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나스닥은 좀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변동폭이 너무 심하고 이 기술주가 지금 원자재 그런 수급 문제 때문에 변동폭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안전적인 매매를 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그래서 뭐 S&P 제가 가끔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S&P를 매매를 하십사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근거는 이렇습니다. 아직까지 아직 4,000선을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지금 1년 전 가격이 3,759. 여기까지 내려면 아직 멀었죠. 그만큼 아직은 여유폭이 있다는 거예요. 여유폭이.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매매를 하시려면 S&P를 갈아타서 새로 어떤 투자 전략을 짜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P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 노란톡에 오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항상 거기서 분석을 또 해드리고 하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지금 접어들었잖아요. 네네. 그런 만큼 2020년 3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인 그렇죠. 거의 그렇죠. 9,000. 9,000까지 고가가 갈 수 9,000.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파격적이지만 또 귀담아 들으면 좋을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인 고점 대비해서는 한 55%가량 하락을 해서 오늘 또 3만 달러 선 아래까지 떨어지기도 했고요. 또 나스닥은 고점 대비해서는 한 30%가량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10,000달러 선 아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준비해 주신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네.
자, 5월 5일 날 그 FOMC 새벽에 성명서 발표가 있었죠. 그죠? 그렇죠. 네. 그 발표가 있었는데 그날 어떻습니까? 새벽에 이제 뭐 3%가 넘는 3대 뉴스 모두 이제 급반등을 했어요. 뭐 거기다 힘을 또 누가 더해줬습니까? 워렌 버핏 할아버님이 또 64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단타 매매를 하셔가지고 그 애플하고 에너지에 투자하셔가지고 수익을 엄청 이제 챙기시고 나오셨어요. 이제 워렌 버핏 할아버님도 이제 장기 투자는 위험하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다음 날부터 어제까지 뭐 엄청난 급락 시장을 연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는 상당히 좋게 봤죠. 시장 반응을. 뭐 자이언트 스텝이 안 나와서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뭐 보여진다. 그리고 뭐 파월 의장이 뭐 경제가 튼튼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서론을 이제 밑밥을 깔아놨는데 결국은 제가 성명서를 봐 보니 그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 원인을 제가 이걸 보면서 정확히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네. 안 그러면 이거 5월달 전략 못 잡니다. 네, 근데 제가 개인적인 궁금증입니다만 워렌 버핏 얘기를 하셔서 64조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 주식은 단타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 시스템적으로 뭐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4조라는 큰 돈을 단타 매매를 한 거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렌 버핏이 미리 소스를 이틀 전에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네, 분명히 시장의 빠질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인지를 했다. 그래서 단기적인 기술 반등은 나올 거라고 자기도 판단한 거예요. 본인 예. 자신도. 예. 그다음에 빠질 거라고 이제 분명히 예견을 했겠죠. 넣었다가 바로 발을 뺐네요. 그렇죠. 그거를 지금까지 가져갈 리가 없겠죠. 그 그렇군요. 단타 매매를 했으니까 지금 언론의 보도가 안 되겠죠. 예. 그렇다면은 이 5월 FOMC 회의가 어떤 내용이었길래 네. 또 워런 버핏은 그런 또 대응을 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제가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성명서 원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뭐 거두절미하고 핵심 이제 키포인트만 요약을 해서 하나하나씩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1분기 뭐 가계 지출, 뭐 기업 고정 투자 여전히 강세, 긍정적인 뭐 1차 포인트가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최근 몇 달 동안이에요. 최근 몇 달 동안 일자리 증가로 실업률은 크게 하락이 됐다. 이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엔데믹이 오니까. 자, 여기까지 좋아요. 뭐 굳이 하나 더 붙이자면 이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뭐 이런 것들이 서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좋게 긍정적으로 이제 시장에 반응을 하면서 반등을 했어요. 5월 5일 날. 근데 밑에 내용이 이제 심각한 내용이 딱 여기서 펼쳐지는 거예요. 자, 밑에 내용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보면 중간에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플레이션에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주었다. 이게 이제 가장 이 성명서에서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있잖아요. 이제 탈냉전 시대가 종식이 된 거예요, 종식이. 그러니까 1990년대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붕괴될 때, 되기 전으로 지금 이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탈냉전 시대가 될 때 30년 동안 세월 동안 상당히 좋았죠. 전 세계적으로 큰 무리 없이 뭐 경제가 저성장을 하면서도 뭐 전 세계 사람 뭐 어디 뭐 여행도 다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금리가 상당히 셌어요. 제가 그때 이제 대출을 받을 바에도 10%가 넘는 이자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로 다시 이제 회귀를 하는 어떤 지금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년 세월 동안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측면만 보고 이제 투자를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우리가 정치적인 문화적인 면까지 두루 살펴보면서 이제 매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는 이 복잡 다양한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만큼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원인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걸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원인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먼저 푸틴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저번 주에 이어서. 자, 푸틴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한 배경은 뭐 여러 가지가 핵심은 딱 이렇습니다. 뭐냐? 자, 서방 국가가 너무 개인주의다.
그리고 뭐 동성 연애자도 많고 너무 타락이 됐다. 결국 신이 만들어준 자연적인 생태, 인간의 어떤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이 자본주의 국가가 너무나도 썩을 대로 썩었다. 뭐 그런 논리를 피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만든 거예요. 또 하나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자, 옛날에 우크라이나는 우리 하나였잖냐. 우크라이나가 독립이 된 지 30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상황이. 되게 짧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니까 우리 같이 민족주의 어떤 우리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외계 세력에, 그러니까 서방 세력에 맞서서 새로운 나라를 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신 자연적인 어떤 생태계를 그대로 고수하면서 가자. 뭐 그런 논리를 피면서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중국이란 나라를 이제 롤모델로 삼았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자, 이제 공산주의라는 말보다 이제 사회주의라는 이제 단어가 더 맞겠죠. 그죠? 자,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중국 봐라. 엄청난 경제 성장을 했다. 우리도 자원도 있고 인적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중국처럼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를 통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까지 다 믹서가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논리. 자, 두 번째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또 재밌어요. 자, 바이든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이 참모들 민족주의자들이 많아요. 상당히. 근데 이들이 표방하는 논리가 딱 하나예요. 자, 다시 한번 이게 이제 미국이 전 세계를 한번 지배를 해보자. 어떤 그런 이제 슬로건을 내걸고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했다라는 얘기죠. 자, 출범을 하는 와중에 이제 어떤 걸,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게 세계를 좀 다시 한번 지배해 볼 수 있을까? 뭐 여기저기 이제 막, 찾아 헤매다가 결국엔 뭡니까? 러시아라는 참 달콤한 소스를 만난 거예요. 자, 트럼프 시대까지만 해도 상당히 뭐 푸틴하고 사이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야, 이거다. 이게 우리가 새로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스가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다 터지면서 뭐 제재를 막 압박을 가하고 또 유럽을 어떤 계속 서포트를 하면서 야, 니네 러시아로부터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뭐 많은 것들을 이제 얻었죠. 미국 입장에서. 뭐 수출, 천연가스, 원유.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달러 강세. 그러니까 전 세계 달러만이 나홀로 간다. 뭐 그런 전략. 거기다 뭐 덧붙여서 엔화까지 떨어져 있고 뭐 유로까지 떨어져 있고 뭐 지금 뭐 너무나도 해피한 미국이 이제 그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죠. 그러니까 걔네들 이제 민족주의자 전략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상황이. 결국에 뭡니까? 지금 뭐 신흥국이나 뭐 유럽이나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고인플레이션 때문에 침울한, 우울한 지금 2022년을 보내고 있는데 미국만 유일하게 해찔하고 있는 해찔. 이런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심각하게 좀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자, 추가적인 상승 압력이 아니에요. 장기적인 상승 압력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끝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끝납니다. 러시아 제재 계속 갑니다. 언제까지? 유럽이 독립하는 날까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가 자유로워지는 날까지. 자, 그게 단 한순간에 될까요? 2, 3년 걸립니다.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제 중국 코로나입니다. 중국 코로나. 자, 상하이 봉쇄했죠. 상하이가 이제 무역 항구 되게 엄청나게 큰 항구지 않습니까? 여기 뭐 공급망 차질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중국 물자가 일단 싸잖아요. 싸기 때문에 전 세계에 많이 뿌려졌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인플레가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고. 근데 갑자기 이제 트럼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이 막 치고 올라오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막 시스템 반도체까지 넘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관세를 이제 때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무역 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거기다 이제 코로나 이제 바이러스까지 되니까 공급망 차질이 생겨버린 거야.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미국 지금 현재 이 인플레이션 시장이 안 좋은 원인이 또 발생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위원회가 이제 위험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상태가 아주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는 좋았는데 결론은 안 좋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엔 하락장이 계속 연속으로 이어지는 그런 원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여기 FMC 심층 분석을 해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고 싶고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스닥이 전에 우리가 자, 그럼 나스닥 어떻게 될 건데? 뭐 성명서 이런데. 자, 중요한 건 이제 투자를 그럼 나스닥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할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글로벌 경제 붕괴 서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진단을 해봅니다. 자, 여기 뉴스에 보시다시피 뭐 세계 최대 헤지펀드의 이제 최고 CEO신 뭐 레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자, 우리나라 이제 미국의 신흥 기술주 있잖아요. 매수 주의해라. 뭐 테슬라도 포함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원인은 아까랑 똑같아요. 전쟁. 중국을 인해서 공급망 차질이 생겨요. 자, 공급망 차질이 생긴다는 얘기는 뭡니까? 제조를 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게 뭐로 이어져요, 결국엔? 간단해서 테슬라가 자동차를 10대를 이제 만든다고 예를 칩시다. 자, 공급망이 지금 뭐 차질이 생기니까 당연히 10대를 못 만들겠죠? 그럼 5대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기업 실적의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그럼 그게 어떻게 됩니까? 맨 밑에 못해서 생산 감소로 인해서 주가 하락으로 이뤄지는 거예요. 당연한 현상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인지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신흥국들이 현재 기술적 한 30%까지 하락하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나스닥, 테슬라가, 그죠? 9%까지 빠졌다가 오늘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아주 기이한 현상들이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시장들이 마지막 어떤 뭐 발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 이제 1920년대하고 90년대 이제 기술부 거품이 빠진 한 1, 2년이 걸렸다고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 사태가 상당히 더 갈 수 있어요. 뭐 2, 3년도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뭐 내년은 거두절미하더라도 올해는 상당히 안 좋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나스닥은 좀 투자를 자제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원인에서 기이한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괜히 제가 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연초에 비해서 지금 어제 어떻습니까? 10년물 국채물이 3% 넘게, 그죠? 더블이 올랐어요. 거기다가 공포지수 있죠, 시카고 공포지수. 하루 만에 거기도 뭐 지금 거의 뭐 더블이 올랐어요, 지금. 그만큼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그 성명서의 앞에 내용만 보지 마시고 자이언트 스텝이나 빅스텝이나 거기에요, 여러분. 어차피 금리 인상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시장에 돈이 안 풀리면 기업이나 개인한테 무조건 안 좋은 거잖아요. 복잡한 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논리를 이렇게 정리를 하시지 않으면은 이게 투자하는데 상당히 혼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나스닥의 대폭락의 서막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저것 이제 다 이제 뭉쳤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 서머리 하자면 이렇게 제가 요약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가 지금 이제 블록 경제가 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제 그 팬데믹 전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중국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죠? 물자가 싸니까 물건 자체가 싸니까 전 세계 다 뿌려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물가 안정을 가져왔는데 트럼프 때 이제 제재를 가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세계화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무역 시대가 이제 종료가 된 거예요. 이제 각자 도생하자.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트럼프도 그랬고 바이든도 그랬고. 야, 우리나라 와서 좀 공장도 세워주고 뭐 좀 투자 좀 해줘라. 그래서 우리나라 몇몇 기업들 뭐 삼성 뭐 등등 공장 짓고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어떤 이제 이번에 또 우크라이나 사태 보면서 이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이제 자국의 이익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 이제 세계 글로벌 시대는 이제 끝났다. 어? 그걸 이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또 성명서를 보면서 여실히 우리가 느껴지는 거다. 그래서 아까 뭐 이거 신냉전 시대가 또 개막이 됐다. 뭐 이것도 동일한 얘기고요. 자, 러시아 제재가 장기간 이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정말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가스, 광물, 곡물 지금 공급량 부족 지금 엄청나게 우리가 피부로 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안 끝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단기간에 안 끝난다는 게 이게 어떻게 미국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 모든 상시 전에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5월 달도 시장 어둡다. 여러분은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정말 매매 잘 하셔야 되고요. 제가 또 자세한 얘기도 제 노란톡에서 정말 일침을 날리는 어떤 말씀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인플레이션 포비아라든지 경기 침체나 아래 공포는 굉장히 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천명 마스터님께서 글로벌 경제 붕괴 그리고 또 대폭락의 서막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조금은 무서워집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고 확신한다. 이런 발언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또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11일 미국의 4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만약에 이 물가가 잡혔다라는 신호가 나오게 된다면 증시가 반등을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저번 달이죠. 이제 예. CPI가 이제 이 앵커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네. 몇 프로대 갈 거냐. 예. 8%대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결국엔 미진한 차이예요. 근데 4월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지표 발표가 CPI, PPI, 뭐 PC 발표가 있던 날은 급등을 무조건 했어요. 그냥 막연한 기대감. 결국엔 다 마감을 했잖아요. 4월 달 다 첫 주, 두 번째, 마지막 다 똑같아.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성명서에서 모든 걸 다 증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 전혀 뭐 어떤 소스가 없는 거죠, 소스가. 근데 뭐 예상은 지금 뭐 8.1%라고 얘기했는데. 네. 모르겠어요. 내일 뭐 어느 정도 급등을 하겠죠. 근데 오히려 이게 더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급등을 미리 해놓고 내일 꼬꾸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CPI가 이 5월의 시장을 이게 전체적인 거로 어떤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재료는 아닐 거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자 1월 달, 2월 달 1분기 실적은 어차피 1월 달, 2월 달이 이제 내포가 돼서 상당히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4월 달은 아시다시피 3월보다 더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 달까지도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럼 3분의 2가 안 좋은데 과연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기업 실적이? 그러니까 저번에 또 말씀드린 대로 애플이 가이던스,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내놓을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할 정도예요, 지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제조사에서 지금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원재료가 지금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게 과연 좋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퀘션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네. 시장의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는 그렇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하락장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일단 올해는 무조건 가고요. 올해 말까지는 이어질 네, 가고요. 예. 내년까지는 이제 내년에는 아마 빅스텝은 안 갈 겁니다. 뭐 0.25 정도, 그 정도 선에서 내년까지도 무조건 가고요. 저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 제재가 끝이 나야 돼요. 러시아가 결국엔 뭐 말씀드리지만은 전 세계 이 뭐 곡물이라든지 원자재 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뭐 40%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엄청난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과연 러시아를 등에 업지 못하고 에너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당장은 힘들어요. 그럼 우리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미국 등에 떠밀려서 지금 미국 아니면 또 유럽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여러분. 유럽 힘이 없는 거예요. 참 저번에도 말씀드린 팬데믹을 통해서 이번 또 사태를 보면서 야, 유럽이 이렇게 나태하고 참 이게 힘이 없는 존재구나. 무늬만 선진국이구나. 오히려 대한민국보다 더 이 형편없는 국가예요. 참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힘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안 좋은 면만 말씀드려가지고 네. 냉정해야 되니까. 그렇죠. 시장은 또 냉정하게 바라봐야 네네네. 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지금 현재 3% 아래로 떨어지면서 나스닥 상승에 조금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나스닥 2%대 강세 나타냈다가 또 조금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어서 또 오늘 5일에 대한 대응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유가 WTI는 현재 102달러 선, 그리고 브렌트유는 105달러 선에서 약보합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당일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가 매도 전략 들어주셨습니다. 차트 보고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자, 기본적으로 저 일봉을 먼저 봅니다. 일봉을 네. 보고 이제 전체적인 걸 봐야 되니까요. 일봉을 이렇게 먼저. 크게 보니까 유가도 정말 많이 네, 오르기는 그렇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많이 올랐습니다. 네. 잠깐만요. 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예, 거래량도 최근 들어서 많이 증가를 많이 했네요. 올랐어요. 예.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위에가 이제 103달러 부근이에요. 그죠? 103달러 부근에서 제가 103달러 부근에서 저 지지 저항을 받잖아요. 이쪽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제 많이 떨어졌죠. 어제 그죠? 어제 뭐 거의 6%가 넘는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근데 이제 어제 이제 떨어진 거는 원인이 뭐 뻔한 겁니다. 뭐 이거 잠깐 제가 또 이거 좀 보고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네, 이제 오일에 대해서도 살펴봐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저희 유튜브로 시청자님께서 CPI 전날이라 그런지 나스닥은 금리 눈치만 보면서 비상식적인 전개 이뤄지네요. 뭐 이런 반응도 보내주고 맞습니다. 계시네요. 네, 그럼 계속해서 또 네. 오일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6%가 빠진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다가 요약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 코로나 봉쇄예요. 너무 장기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거기하고 어우러져서 이제 우리 아시안 게임 우리 뭐 오늘 뭐 우리나라 운동선수들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죠.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무기한 연기된다. 뭐 1년 연기라고 하는데 제가 무기한 연기가 될 것 같아요. 예? 뭐 인도에서는 뭐 2, 3년까지 가겠다. 연기가 되겠다. 뭐 그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거기에 더불어서 뭐 신흥국 유럽의 경기 침체, 장기화,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6%의 이제 하방 압력을 받았으나 지금 결론적으로는 러시아 제재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은 이제 100달러에서 110달러 부근에서 이제 횡보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4월 달에 말씀드렸죠. 5월 달에 어떤 호재가 있다면은 충분히 100달러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근데 호재가 지금 없어요, 여러분. 예? 자, 오펙이 뭐 올려봤자 3만 배럴 뭐 표시도 안 나죠. 그다음 오펙 플러스가 5월에 또 회의가 있는데 유럽이 요구한 어떤 그런 사항들을 전혀 들어줄 만무하고요. 예? 지금 뭐 완전 화려한 게 아닙니까? 지금 뭐 오펙 플러스는 지금 뭐 몇 년 동안 벌 돈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쉽게 양보 안 할 겁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일단 하방 압력을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보는 거는 당분간 어떤 뭐 좋은 어떤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이상은 100달러에서 110달러를 횡보를 하면서 시장이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5월 달도 저는 그렇게 흘러갈 거로 일단 이번 주는 그렇게 흘러갈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당히 100달러에서 110달러 거의 천틱이에요, 천틱. 상당히 지금 무서운 어떤 공포의 구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 오일이 있잖아요. 이게 거의 나스닥 수준입니다. 나스닥 수준. 그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신중하게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네. 여기 이제 22평선이 이제 여기 위에 이제 22평선이 깨지지 않으면 요 한 104색선에서 이제 매도 전략을 가져가면서 이제 짧게 승부를 어떻게 보시는 방법에서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분봉을 보니까 딱 나오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매도 전략으로 짧게 드셔야 돼요. 너무 지금 뭐 장대 음봉 양봉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오일은 좀 짧게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시청자분들이 여쭤봐 주신 질문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박나리님께서 사우디의 석유 장관이 원유 생산 캐파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공급이 줄어들어서 유가 상승 요인이라는 말인가요? 하고 물어봐 주셨어요. 그렇죠.
잘 안 보여가지고 자꾸. 아, 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사우디에서 석유 장관이 원유 생산 캐파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말의 뜻이 궁금하다라고 또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들어서 앞으로 유가가 상승하게 그렇죠. 된다는 왜냐하면 거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서두에 말씀드리니까 아까 제가 뭐 파워포인트 보고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가 좀 오고 있고 안 좋은 상황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우디 장관이 어떤 이제 그 캐파가 줄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공급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수요량이 별로 없으니까. 예? 기본적으로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뭐 저번에도 항상 뭐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지금 내가 이제 기름이 너무 비싼 상황에서 뭐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고. 그리고 일단 결론적으로 그겁니다. 자, 원자재가 딸리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겠죠. 그럼 당연히 석유 소비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사우디 석유 장관이 멀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엔 더 조여오겠다는, 더 조여. 그럼 결국엔 유가 입장에서 상당히 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갑자기 폭발적으로 어떤 게 긍정적 이슈가 생겨서 유가를, 원유를 또 이렇게 증산을 일시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리스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오펙 플러스만 지금 좋은 일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네.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에게 석유 판매 가격을 인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 유가 조금 약세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골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약보합 흐름 보이면서 두 달 들어 최고치, 최저치 부근인 1,857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858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당일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주실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차트 한번 봐주시죠. 네네네. 자, 이거는 뭐 지금 이제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달러입니다, 달러. 일시적인 안전자산 선호도 거기다 또 이제 어제 국채 금리가 또 상당히 올랐죠. 네. 결국에 이쪽에 있는 돈이 그쪽으로 일단 단기간 빠지는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게 문제. 이게 제가 뭐 일봉을 좀 말씀드릴게요. 상당히 이게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4월 19일부터 이때부터 계속 하락장이에요. 그죠? 계속 하락장. 이게 단기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려도 1900선을 지지를 못하면 계속 1800대에서 맴 돌다가 2000을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락장을 보이는 거고. 자, 이걸 보면서 제가 저거 한번 볼까요? 일단 우리가 인덱스를 한번 보죠. 그러면. 자, 보시면 일단 뭐 인덱스 어때요? 103.823. 아직도 여기서 계속 놀고 있죠. 그죠? 이게 지금 뭐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계속 이제 금에 대한 선호도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얘가 일단 103이 밑으로 내려와 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쉽지 않아요. 뭐 아까 이제 앵커님한테도 이제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1,300원 이번 달에 갈 수도 있어요. 정말 안 좋은 시그널이 나온다면. 그래서 그거를 진짜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증명이라 하듯이 지금 보시면 오늘 지금 변동폭이 거의 지금 0.11%예요. 0.11%. 거의 미진하죠. 네? 거의 움직임이 거의 별로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거를 좀 보시고. 자, 오늘 일단 투자자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시가 1853 다시 인데 거기까지 충분히 내려올 거라고 보고요. 한 1859쯤에서 1859입니다. 1859쯤에서 얘가 22평선, 62평선에 딱 걸려 있는 지지 저항선이에요. 그래서 1859 지점에서 이제 매도를 들어가셔서 한 시가가 1853이거든요. 여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충분한 구간이 된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골드 같은 경우는 안전 자산으로 여겨졌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까지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있나요?
아까 말씀 달러 강세. 그죠? 강달러. 그렇죠. 강달러가 네, 일단 메리트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운지빙이 거의 미비해요. 그러니까 수익을 요즘에 워낙 시장이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급한 거예요. 너무 이제 막 너무너무 급하니까 장기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사라진 거예요, 지금 사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워렌 버핏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단타 매매를 했다면 어떤 그 오래된 그 정말 대단한 분도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저부터도 그래. 시장이 너무 불안하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가져와야 너무 겁이 나요. 자고 일어나면 막 1000틱, 2000틱 빠지니까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빨리 이제 단기적인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일단 또 그런 부분을 또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골드가 움직임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일단 자금이 빠져나가. 재미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강달러와 또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서 골드 약세는 이어지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유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역시도 달러가 계속해서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 국채금리 역시도 상승을 하면서 유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유럽 증시는 또 조금은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로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랜만에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차트 한번 봐주시죠. 네. 잠깐만요. 네, ECB에서 또 한 7월에 그렇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좀 솔솔 새어나오고 네, 있는 것 네, 같던데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된다면은 또 유로 앞으로 그렇죠. 상승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늘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가 오늘은 일시적으로 상승을 일단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예. 네, 그거는 일시적인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일봉을 보시면 여실히 나옵니다. 보시면은 자 4월 21일부터 계속 하락장이다가 4월 28일부터 이제 계속 그죠? 이제 저점에서 이제 계속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현재는 지금 하락장입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움직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건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이게 참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일단 일시적으로 상승이 갈 수 있다. 근데 여기다 또 마음 더 붙이자면 이런 요인도 있어요, 여러분. 자, EU에서 자, 원유 6차 제재안을 발표했는데 결국엔 어떻습니까?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이제 원유 수입은 일단 러시아로부터 하지 말자. 그거는 일단 오케이 한 거예요. 자, 근데 수송하는 것까지 해운업까지도 우리가 금지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자, 무슨 얘기냐? 자, 만약에 해운업까지도 유조선까지도 만약에 안 하게 된다면 미국이 그 자리를 넘볼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그럼 일단 좀 완화하게 좀 부드럽게 좀 가자. 그럼 일단 유조선 운행하는 거는 허락을 할게. 이게 금수 조치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조선 바다에 띄워놓고 유조선 이렇게 바꿔서 기름 어느 나라 건지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오늘 약한 어떤 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 거 아닌자. 저는 또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유럽에 대한 이슈가 별로 없어요. 지금 워낙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뭐 어떤 긍정적으로 바라볼 게 결론적으로 없다. 그래서 매도를 계속 하는데 약간 뭐 그런 좋은 소식 때문에 이제 오늘 일시적인 상승은 있다. 네, 그렇게 좀 짧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로에 대한 당일의 대응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 있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진희숙님께서 유튜브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2년 만에 수익을 준 나스닥 인버스 팔아야 될까요? 아님 해지용으로 가지고 가서 이 종목으로라도 수익을 봐야 될까요? 하고 여쭤봐 주셨는데 저라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마스터님도 고민이 되시는군요. 고민이 되죠. 네. 고민이 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안 좋게 봅니다. 뭐 아까 나스닥 네. 정말 이 잔인한 한 해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죠? 거기에 좀 귀 기울여서 좀 더 신중하게 어떤 정부 시향들을 좀 보시면서 결정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좀 보셔야 돼요. 일단 장은 안 좋다. 그거는 뭐 오늘 제가
헤드라인에 말씀드리니까 그걸 잘 고민을 하셔서 어떤 좋은 결과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인버스를 팔지 말고 계속 좀 가져가 보는 게 좋은 건가요? 그렇죠. 그것도 좀 전략이 괜찮죠. 네. 네. 해지용으로 좀 그렇죠. 가져가 보는 것도 그렇죠. 나쁘지 않겠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네,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4412님께서 나스닥보다 S&P 500이 거래하기 안전하다라고 하셨는데 S&P 500 역시도 매도인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네요. 아니요. 이거 오늘은 전체적인 게 시장이 일단 상승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시점입니다. 또 이제 또 새벽이 되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잠깐만 S&P 잠깐 좀 봐드릴게요. 어차피 네.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네, 좋습니다. 자, S&P 네. 볼게요. 자, 63까지 내려왔네, 이거. 야, 이러면 이게 참 이게 잠깐 얘기해서 이렇게 많이 빠졌네요. 이게 이 고민입니다. 안전지대는 없는 건가요? 이 고민인데요. 이게 지금 상당히 잠깐만요. 이게. 네. 근데 지금 미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한 3.8% 떨어지면서 네.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2.96%대까지 떨어졌는데도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아까 내리고 말씀드린 있네요. 대로 이게 성명서가 답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네.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솔직히 제가 이제 아까 매도를 들었는데 그거는 아까 이제 짧게 보라고 말씀드린 거고 일단 관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냉장에 제가 보는 거는. 그래서 만약에 가신다면 여러분이 이 4천선 있죠. 4천선이 붕괴 여부를 좀 보셔야 돼요. 4천이 강하게 붕괴하면 하락으로 이어질 거고요. 그죠? 4천이 붕괴, 이거 마지노선 4천입니다. 이거는. 4천이 붕괴를 한다. 그러면 매도. 붕괴 안 한다면 4천선에서 매수. 이렇게 짧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잠깐 사이에 이렇게 많이 내려가 버리네요. 무섭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말 눈 한쪽, 한눈을 팔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런 대응 전략들 잘 참고하면서 투자 이어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저희가 어느덧 또 마칠 시간이 됐는데 내일도 또 무료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내일 강연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주고 계신가요? 자, 오늘 나스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나스닥 이제 아까 공포스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강의는 저겁니다. 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인 면이 커요. 그래서 심리를 어떻게 다스리면서 매매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심리적인 게 90%입니다. 매매에서 기본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시간을 한번 알차게 한번 꾸며서 저희 여러분들이 정말 뼈와 살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고 다음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이 연일 좀 급락세를 연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내일 또 오늘 출연하신 천명 마스터님께서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9시에 이에 관련한 내용으로 무료 강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꼭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천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바로 보내드리니까요. 들어오셔서 또 무료 강연도 참여해 보시고 또 궁금증들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